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신비로운 해양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 독특한 문화의 중심에는 해녀가 있다. 생존을 위해 거친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캐며 살아야 했던 제주 해녀. 조선시대 출륙 금지령으로 200여 년간 제주섬에 갇혀 고달픈 삶을 살았다. 출륙 금지령이 풀리고 근대시대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동아시아의 넓고 새로운 바다를 개척해 나간 제주의 출가 해녀들. 독특하지만 험난했던 해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제주를 대표하는 해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제주의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해녀는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으며 특히 조선시대 진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서 문헌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사회적으로는 천시받았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출륙금지령이 풀리고 진상제도가 폐지되는 근대에 이르러 해녀는 지역 산업의 주역으로 거듭납니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되면서 제주 해녀는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영광의 문화가 있기까지 고된 삶을 짊어지고 살았다. 제주 해녀들의 물질 작업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그래서 물에 들 때마다 저승길이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일이다. 한 달에 보름 이상 물질을 하고 특별한 장비 없이 바닷속 20m까지 들어가 2분 남짓 숨을 참으며 해산물을 캐내는 제주 해녀들의 나잠업은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 1970년대까지도 15,000여 명에 이르렀던 해녀는 점차 수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가 옛날에 불턱으로 쓰던 곳인 거죠? 그죠? 여기 이런 불턱이 여러 개 있죠. 여기 있는데 이거는 아주 불턱 잘 나와 있는, 여기 또 틈틈이 이제 세면까지 하고. 요즘은 뭐 저 해녀의 집 해가지고 현대식으로 다 해버리니까 쓸 일이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문주란이 점령했네. 여기 보수한 흔적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죠? 이 해녀들이 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려면 이 불을 피워가지고 화기를 몸에 품고, 예. 또 물에서 나오면은 냉기를 식히기 위해서 이 불턱에 모두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랬던 곳이지. 진짜 바람이 좀 부는데 들어오니까 바람이 혹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용 안 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요즘은 다 해녀의 집에서 해결하니까. 선생님, 그래도 해녀 이야기 저도 취재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구한말 시대라든가 이럴 때 얘기들은 잘 못 들어본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근대 시기의 제주의 변동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격변의 시기에 가장 큰 변화를 맞았던 게 또 해녀입니다. 원래 해녀는 원래는 잠녀라고 부르죠. 예. 잠겨서 물속에 잠겨서 작업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해녀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본래 써왔던 말인데, 이 근대에 진입하면서 이들이 느꼈을 그런 여러 가지 감회랄까 변화의 그 진폭을 알려면 조선왕조 후기에 내려졌던 그 출륙금지령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느낌을 더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출륙금지령은 조선왕조 인조 7년, 그러니까 1629년인가요? 뭐 하여튼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순조 23년,
그러니까 1800년대 초죠. 23년, 1823년 그 시기까지의 200년간을 제주도 사람은 육지부로 출타를 못하게 하고 또 육지에서 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다녔지만 섬을 잠궈버린 거죠. 일단 봉쇄를 해버린 건데 제주의 인구는 탐나시대 8,000명, 고려시대 10,000명, 고려말 원칙할령 시기 5만 명, 세종조에 6만 명까지 불어났으나 인조대에 갑자기 2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한다. 다급해진 조선 조정에서는 제주 백성들의 출타를 금지하는 출륙 금지령을 내려버린다. 조선 왕조 인조 7년 8월 13일에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유리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새 고을의 군액이 감소되자 비국이 도민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그 제주도에 육고역이라고 있어요. 육고역. 예, 이거는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역에 6가지 아주 고되고 힘든 노동이 있다. 그게 예를 들면 뭐 우리 목자, 네. 그러니까 태우리죠. 마소를 가꾸는 국립목장에 이제 말들을 가꾸는 이러한 그 목자들, 관에 소속돼 있는 밭을 농사를 지어야 되는 답판,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이제 진상품을 올리든가 배가 오갈 때 배에서 힘을 써야 되는 격군, 선격. 그 다음에 이제 관에서 운영하는 진상품인 그 감귤을 바쳐야 되잖아요. 네. 그 감귤 과원을 관리하는 과원역.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포작, 전복을 캐는 포작. 그 다음에 잡녀 이렇게 해서 이 6종류의 이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육고역이라 그랬어요. 육고역. 근데 이 육고역은 한번 담당하게 되면 아주 고되고 힘들지만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게 마치 세습될 정도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고, 지금은 뭐 해녀들이 전복도 캐고 미역도 따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잡녀라는 존재들은 미역을 따는 게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야. 섬이 빌 정도로 하고 하니까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면 왕실에서 그거는 이제 바치지 마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 여자한테 떠넘겨라. 그래가지고 여성이 원래 미역 정도만 캐던 따던 그런 수심의 한계에서 하다가 더 깊은 중노동인 이런 그 포작 역할까지 겸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 노동이 더 가중화되죠. 조선시대 제주는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도민들이 져야 하는 역이 너무 많았다고 한다. 특히 제주도민이 수행했던 역 중에서 가장 고된 6가지를 고역이라고 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부담을 졌던 잡녀역은 오로지 해녀들의 몫이었다. 조선 중기 제주목사 이영상의 장계에 따르면 1년을 통틀어 합산하면 남자 포작으로 바치는 것이 20필에 못지 않으며 해녀가 바치는 것도 7, 8필에 이르니 한 집안에서 부부가 바치는 것이 거의 30여 필에 이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포민이 죽기를 무릅쓰고 도망하려 함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고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간다. 해녀는 원래 잡녀 안에 등록된 공노비였다고 한다. 순조 1년인 1801년 대부분의 공노비가 해방되면서 잡녀들 역시 신분 해방을 맞이하고 1800년대 중반에는 출륙 금지령까지 풀리면서 육지로의 왕래가 자유로워졌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고역이 폐지되면서 제주 해녀들은 오로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 완전히 처지가 바뀐 게, 특히 처지가 바뀐 게 바로 이 잡녀, 해녀들이에요. 예, 그전에는
10배 그거를 다 해산물을 해가지고 바치는데 다 하다가 남은 찌끄레기를 갖고 가족들이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치던 것 자체가 해녀 자신의 걸로 소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예,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왕실은 패망해 갔지만 해녀들 입장에서는 출입금지령도 해제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진상제도도 공역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해방의 시간으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녀들이 느끼는 조선 왕조의 패망은 좀 남달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좌읍에 위치한 해녀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과거 해녀들이 입었던 옷이며 기구 그리고 출가 물질에 관한 모든 역사가 보존되어 있다.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에 여기 우리 해녀 도구들 있는데 요 옛날에 입었던 그런 건가 보네요. 그죠. 이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까지 입었던 고무옷이 나오기 전에 네. 입었던 전통적인 제주도 물옷, 물소중이 그거고 태화기고 비창이고 이 족쇄눈이라고 있죠 이게. 네. 수경인 거죠? 이게 쌍한 수경인데 이게 그 해녀들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높이는 데 기여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수경 없이 네. 물에 들어갔을 때는 2m, 3m 정도가 가시거리였다면 이게 한 20m 정도 가시거리를 넓혀줘서 물속에 이제 일종 레이더망이 더 넓어진 거죠. 네. 그래서 생산도구의 혁명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쌍안 수경 이것이고 이후에는 또 이제 큰 원형 수경으로 발전하는데 요게 이제 일제 강점기 들어갈 때 근대 시기에 네. 해녀 노동의 질을 변화시킨 아주 질적인 변화를 불고 온 도구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900년대 일본의 해산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주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인 잠수 기업자들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제주 바다는 텅 빈 곳간이 돼버렸다. 이때부터 제주 해녀들의 출가 물질이 시작됐다. 1895년경 부산 영도 출가 물질을 시작으로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함경도까지 한반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블라디보스크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해마다 4천에서 5천 명 가량의 해녀들이 출가 물질을 나섰다고 한다. 여기 이거 나와 있는 출가 해녀 한반도 근해역과 저기 블라디보스톡 우리 바다는 여긴데 이제 왕조 시대가 끝나고 진상 공역이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진상품으로 바치던 것을 이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이제 해녀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열렸는데 막상 바닥에 들어가 보니까 잡을 게 없어. 무슨 말이냐? 1880년대부터 일본이 이제 그 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강제적인 조업권을 획득을 해요. 한반도 바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일본의 어선이라든가 이런 업자들이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해산물들을 확보해서 본토로 가져가서 팔고 이런 자본주의의 상업적 맥락으로 발전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문제점은 남획이야, 남획.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잠수기 계속 산소가 공급되는 그거 입고 들어가가지고 바닥부터 한번 싹 쓸고 나면 나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해녀들은 잡으면 어쨌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다시 원래 터전이 계속 유지가 되면 지속 가능한 바다밭이 형성이 되는데 갑자기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이걸 하니까 처음에 한 대, 2등이 나중에 400대까지, 400기까지 이 그네를 쓸어가지고 바다가 황폐화돼. 그러니까 정작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바다는 황폐화돼서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일본 출가 물질이 성황을 이뤘는데
제주 김영선주였던 김병선이 1903년 해녀 수명을 데리고 동경 미야케지마에 진출한 것이 최초였다. 제주 해녀의 일본 출가 물질은 일제강점기 내내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는 한 해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해녀였다고 한다.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악착같이 물질을 했다. 일본에서 제주 해녀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값싼 노동력과 추위에도 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하다. 자, 저기가 그냥 우리 옛날 물질에 관한 얘기나 물어보게. 네. 삼촌이 제일 저 옛날 얘기 잘 안 됐네. 말씀 좀 듣자 냄새인데. 옛날 이야기 무슨 매 그 저 출가 물질 있잖아요, 과 육지 가고 어디 예, 저 외국 일본 가고한 거. 예. 그 물질 다녀 나수가. 얘기 저 일부는 안 가도 충청도 예, 남해 이 저 한산 지방은 주로 많이 댕겼수다. 한산 대머리 또 메태 또 저 어디고 해군강 저 갈구지 예. 그디도 메태 댕기고 예. 경리수다게 삼천포도 댕기고 안 댕긴 데 없어. 또 부산서 저 시거고 남바르 빼희연에 매년 또 전라도 살먹냥 남바로 빼가 못 가. 저 그 업자가 있었다. 배 삶아. 배에 산멍 전라도 지경와 그네 막 섬섬 댕기멍 막 이 전북 잡아그네 저 콘테나에 뭐해 그네 동강 동강그네 몇 시간 동강 땅 부산 올라가자 하면 또 밤이 일어랑 그거 잡아 당겨 그네 또 뭐 했다 그네 또 물 담그고 개나서 죽지 말게. 전북을 예 죽지 말게. 자갈치 우정음이 그냥 부산 자갈치. 살아있는 상태로 옮기전에 해면 예, 잡아놓고. 경어정하면 막 손이 다 북물고 예. 이 출가 물질 가는 이유가 여기 바당도 이신데 여기 바당보다 그게 소출이 높은 거. 높은만 훨씬 높아. 예. 예. 그 제일 저 값 많이 받는 게 옛날에 천초가 제일 많이 받아놨다는 했는데 외정 때는 예게 천추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 전북 전복 생전복에 예. 그거 하고 전북이 주로 많이 했어. 많이 하고 예. 토지가 척박해 가난이 일상이었던 제주 농가에서 해녀들의 물질은 가장 높은 소득원이 되었다. 1920년 4월 2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가련한 해녀의 운명이라는 기사 내용이다. 이와 같이 매년 바다에 나가서 해조류와 어물을 잡는 여자의 수요는 만여 명에 달하고 그중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부산과 울산 등에 나가서 활동하는 여자의 수요가 4,000명 이상이나 되며 이들의 수입은 한 사람이 평균 300원 값어치를 생산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은 제주도의 생명이요, 다시 말하면 조선 산업계의 중대한 현상이다. 해녀들의 고된 물질이 제주 경제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해녀분들이 출가하셔가지고 돈을 좀 벌어온 게 제주도 경제에 좀 기반이 됐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벌어 오셨길래 이렇게 좀 기반이 됐던 걸까요? 그 자료에 보면 1929년도 한 해에 제주도 해녀 7,500명이 벌어들인 돈이 25만 행 정도 되는데 출가 물질 나갔던 3,500명이 벌어들인 돈이 40만 행 정도 돼요. 그럼 인원수를 감하고 이게 비율을 계산하면 거의 3배에 이르는 예, 세 배, 네 배. 소득이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 또 한 조사에 의하면 해녀가 한번 출가 물질 나갔을 때 한 300원 정도 벌어들이면 300원. 그 당시 교사 봉급이 40원이었어, 40원. 그러니까 상당히 고소득이고
또 1년 내내가 아니라 예를 들면 3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벌어들이는 거니까 단시간에 이제 매년 고소득을 하니까 출간물질 안 나갈 수가 없고 돌이켜보면 조선시대 내내 진상 노역에 시달리고 출유 금지령까지 내려진 후 남성들의 영역까지 감당해야만 했던 혹독한 삶이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에서 혼신의 힘으로 바다를 개척했던 제주 해녀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주가 있지 않았을까? 전체 긴 호흡으로 해녀의 절정기를 보면 1950년대, 60년대 이때가 최절정기였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제 지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녀 물질로 해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녀라는 존재 자체가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지역 사회에서 근대 시기부터 현대 초입까지 어쨌든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평가하고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해녀 물질이 지속 가능하다는 건 바다의 해산물이 지속 가능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다를 지켜나가는 것이 곧 해녀를 지켜나가는 일이다. 제주 바다에는 지금도 순비 소리가 들린다. 생존을 위한 생명의 소리다. 고된 노역의 바다에서, 일제의 수탈의 바다에서, 가족을 위한 생계의 바다에서 제주 해녀들은 끝까지 삶을 건져 올렸다. 대를 이어온 강인한 생명력이 있기에 제주 바다에선 여전히 순비 소리가 살아 들린다.